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다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D4주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D3주 영상을 다룰 거예요. 아마 이제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번 시험 쉽지 않겠구나, 조금 정신을 차리고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3주쯤이니까 이제 슬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진도를 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막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여기 뭐 사이에 고대도 있고 뭐 개항기, 일제감정기 등, 와, 생각보다 20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배우려니까 슬슬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해풍선이 저 이거 다 끝낼 수 있을까요? 고민하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쯤에서는 이 이론 공부를 슬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개념, 그리고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번 영상의 경우에도 초시생, N수생에게 모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내용을 종합해서 만들었고, 이번 영상도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합격을 위해서 고민할 전략으로 전 이렇게 세 가지 정했거든요. 이론 공부 끝난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더욱 많은 내용이 출제된다. 이거를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0강만 풀면 1급 받을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이것부터 깨부드릴게요. 그거 외에 더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겁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뒤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슬슬 이런 공부하면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공략해요? 진도 다 뺄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영상 때 깜빡하고 말을 못 드렸는데 최근 한능검의 시험 범위가 증가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만약 이거 버리더라도 이 시험 범위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홍보를 하면은, 제가 이번에 53회 위에서도 한능검 대비 제 자료인 전략집 만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내용이 슬슬 이해 갈 건데,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기출만의 키워드 다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 아니면 기출만의 키워드를 정리해가지고 다룬 게 있고, 특히 이거 외에도 여기에 제가 한능검의 스타일 맞게 이게 좀 더 기출만의 그런 키워드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능검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한능검만의 시험 유형 스타일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전략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론 교재 다 떼신 다음에 제 교재를 구매해 주신 것도 권장해요. 특히 제 교재는 단순히 간단한 것만 다룬 게 아니라 역대 기출에 고난도 유형이라던가, 고난도 유형, 그리고 어려운 유형,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게 제 기준에는 오답률이 높았던 걸 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오답률 높았던 유형까지 싹 다 다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52회쯤에 나왔던 고난도 유형, 그러니까 최근 기출에서 조금 더 고난도 다시 부각된 신유형에 대한 공략법도 매번 개정해요. 그래서 이번 52회 때는 이 개항기 시기에 열강 이권 침탈 유형이 있거든요. 아마 진도를 안 빼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텐데, 그런 좀 고난도 유형까지 다 개정을 반영해가지고 매 회차마다 키워드를 추가하니까, 만약에 교재 관심 있으면 제 보충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이 교재 관심 있으면 꼭 구매해주세요. 제가 뭐 가격은 비싸게 안 팔고 한 커피 한 잔 값 조금 비싸게 한 국밥 한 그릇 그 정도 값에 정말 많은 내용 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본론 돌아오면은 이론 공부 끝난 것 같지만 실전 다르다는 내용 다룰 건데, 보통 우리가 이론 강의를 듣는다면 대충 이 40강, 80강, 뭐 내지는 100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능검이란 거는 그 뭐 선사시대부터 약 2000년이 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은 진짜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2000년 넘게 살았는데 당연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이 시험이란 특성에 맞게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만든 이 개념 이론 교재가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의 그 정말
작은 부분들을 압축해가지고 뭐 40강, 80강 그것도 요약하든지 아니면 최종 대비 자료 뭐 제가 만든 뭐 예상 문제일 수도 있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전략진 등등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럼 이것만 배우면 이 시험에 나오는 거 다 공략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 기출의 범위는 그 이론 교재는 또 안 다룬 기출만이 좋아하는 유형. 그러니까 이 개념 이론 교재가 물론 빈출도라는 거 다루긴 다뤄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이런 유형 잘 나와요, 이런 유형 안 나와요 할 수 있는데 이거 다루시는 분도 있고 안 다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출만의 유형이 우리가 이거 공부해서는 뭐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를 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빈출도에 기준한 거지 평소에 잘 나오는데 이거 잘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나왔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만의 유형이라 표현했지만 평소에 잘 나왔다가 안 나왔던 걸 출제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출만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이론 교재에 그 모든 그런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다 넣으면 교재가 만약 100페이지인데 이런 짜잘한 거 하나씩 다 넣으면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너무 비대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기출을 우리가 따로 공부하면서만 익힐 수 있는 그런 키워드 따로 있고 맞아 공부해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런 키워드도 있고 자, 이거 기출 끌어치기라 설명했는데 제가 D4주 영상에서 다뤘지만 기출 끌어치기란 10회 때 20회 때 그런 나왔던 고전 기출의 내용을 최근 기출에 재응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회 때 20회 때면 거의 안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최근 기출에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개념 교재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모르는 인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전에서는 내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상으로 기출의 범위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교재인 걸 100% 다 암기했다 하더라도 이 기출만이 좋아하는 유형이라던가 새로운 게 나오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왜냐? 고전 기출의 내용을 응용한 거니까. 아니 나 열심히 나 기출 최근 10회분 20회분 풀었는데도 모르겠어. 내가 낸 거는 10회 때 20회 때 한 30회 40회 이전의 걸 냈으니까 네가 못 느끼는 건데 난 어쨌든 기출에서 냈어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출 만약 이제 들어간 다음에 체감을 못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기인한 거예요. 현재까지 출제되지 않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흔히 소위 공무원은 대체한다니까 요즘 공무원급 한국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대체하는 유형들이 나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신유형 때문에 교재의 효용성을 의심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 이거 교재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저 이거 기출에서 이렇게 외우는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왔는데 막 기출에서 막 모르는 것만 나오면 저 어떻게 풀어요?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은 이 개념이라는 거 이론 교재에서 한 다루는 거는 내지는 40문제에서 넓게는 45문제까지는 기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아까 말한 이 체감을 못 느끼는 신유형이라던가 고난도 유형은 내지는 5문제, 넓게는 7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5개, 7개 모른다 해가지고 1급 못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략해야 되는 거는 이 개념 이론 교재를 빠삭하게 공부해가지고 이 40문제 내지는 45문제만 공략해도 1급까지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5문제 내지는 7문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와 기출이 의미가 없네, 이런 교재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네, 다른 강사님 타야겠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이제 개념 교재 따고 이제 기출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기출 공부하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개념 교재만 계속 반복하던지 아니면 다른 강사님 쳤던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떼셔야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개념 교재랑 그 기출을 같이 병행해야 실전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개념 이론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료, 그러니까 뭐 역사 기록물이 될 수도 있고 역사와 관련된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도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모두 압축하고 초압축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배우는 이론 교재 강의 동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실전 기출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일종의 귀납이에요, 귀납. 그러니까 이 배운 내용들 초압축해가지고 요약한 게 이론 교재랑 그 강의 동영상인데, 실전 기출풀이란 거는 우리가 배운 이 이론 교재랑 강의 동영상을 바탕으로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이론 교재와 강의 동영상을 만든 사료, 사진, 도표를 우리가 보고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은 막 비문학 있잖아요. 그 비문학 이거 내용 막 줄 짜라락 짜라락 읽는 거 보고서 막 경제 문제 뭐 그래프 같은 것도 풀고 뭐 과학 유형도 풀고 뭐 인문 유형도 풀고 이런 거 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시험도 우리가 배운 거는 그 역사적 사실을 뭔가 키워드 방식으로 요약한 걸 배우는 건데, 우리가 실전에서 보는 기출이란 거는 그 키워드의 출처인 사료라던가 사진이라던가 도표라던가 그림이라던가 다양한 모든 것을 활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실전 가면은 이 사료를 해석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보통 수준에서는 그 사료에 있는 키워드 몇 개 찾는 게 고작이거든요. 근데 이 실전 기출을 풀이하는 거를 이론 강의에서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실전을 가면은 열심히 이론 공부해도 기출 가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네, 그걸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론 교재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학습하는 거랑 이 해석 능력을 기르는 거는 정말 별개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론 공부한 암기력을 해석받는 게 아니라 이 자료 해석과 유추 능력을 그 평가받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지금 이론 공부를 빨리 끝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뭐 그럼 이제 이론 공부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에 대한 좀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자,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다 보면 저는 고려시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 고대시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단어 더럽게 어렵고 조선시대도 어려운 것 같고 조선시대 양 더럽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쯤이면 한 1회독 하실 분들인데 그거 한 번에 이해하시면 그건 수험생이 아니라 전공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보고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사학과 오셔야 돼요. 사학과 전공자. 그러니까 저 강의 듣고 있는데 다 까먹으면 저 바보인가요? 저 시험 어떻게 보죠? 저 뭐 상급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애초에 그게 다 듣고서 한 번에 다 이해했으면은 합격률이 진짜 한 80% 90%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전공자지만 솔직히 말하면 특정 키워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헷갈리기 쉬운 고난도 키워드는 저마저도 수십 번 봐서 외운 적이 있어요. 아니 해분사님, 그럼 전공자마저 수십 번 볼 정도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자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리 배우는 사람이라도 저마저도 때로는 회독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야만 익힐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그냥 가볍게 흐름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2회독, 3회독, 뭐가 N회독을 할 때는 이제부터 내가 고대시대가 약하구나, 조선시대가 약하구나, 고려시대가 약하구나, 그러면 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암기에서 완벽한 이해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해야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번, 5번 보고서 이래도 안 되겠네, 난 바보, 난 포기하지 마세요. 저마저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십 번 그렇게 계속 보고 봐서 익힌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보냐, 진짜 이 정도 집념으로 진짜 정말 그 끝까지 안 헤어진 건 이렇게까지 볼 각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고득점을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내서라도 진짜 이거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걸 느껴주시고, 만약 그럼에도 너무 암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유튜브 내 다양한 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해풍사 채널에도 다양한 영상과 지금 팁 같은 걸 또 올릴 예정이거든요.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붕당이라던가 의열단 이런 거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만약에 암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팀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그럼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충하고 싶다, 전략을 알고 싶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개인 교재인 전략집 참고해주세요. 근데 유료 버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국밥값보다 싸게 드리려고 하니까 국밥량 넘치지만 한 그 몇백 페이지 되니까 그 자세한 거는 300 그 상세 성명란에 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주 영상 때쯤에 이 회도통합 반복합성이랑 좀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근 한능검의 시험 범위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최근 심화 52회랑 기본 48에서 지금 촬영한 날, 그 오늘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활동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출제됐어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러면 좀 제가 이런 말씀 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조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자신 정권 홍보하려고 이런 거 내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현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문재인 정부 역사적 사실까지 다뤘어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까지로.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해선 지금 현 교육 과정상 근거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기 역사적 사실까지 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기출에서는 일단 문재인 정부까지는 관련된 사실 어떤 식으로 낼 수는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이걸 알고 싶으면 제가 가장 최근에 기출 사례 통해 가지고 연계를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이 기출 수법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도 어차피 제가 여기 있는 그럼 여기 정보까지 저 키워드 교재에 없고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면은 제가 나중에 그 예상 문제 영상에다가 이거 어차피 시험 한 3일 5일 전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3일 전에 이 예상 문제 영상에다가 어차피 키워드 정리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겁주려고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 나중에 다 다뤄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가볍게 들으세요. 본론 돌아와가지고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 기출을 통한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만약 기출 스포 지금 안 나오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최근 기출의 예시를 들면은 이게 최근 심화 52회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나온 이 키워드가 문제였어요. 여기 나온 이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명박 정부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뭐 한미 FTA 발효 이런 거만 나왔었는데 이 G20 정상회의가 이제 언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도 출대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냈어도 이상이 없었던 게 기본 48에서 이미 여기 나온 이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랑 관련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답으로 낼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명박 정부랑 그 문재인 정부가 일단 문제에서 확실하게 언급된 건 맞아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미 기출 사례에서 언급된 게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한다고 해도 이상은 없어요. 왜냐, 교육 과정상 여기까지는 다루기 때문에 현 정부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언급한 것 자체만 고려했을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정권 홍보하는 거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전 그냥 객관적으로 출제 경향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리니까 제발 댓글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아무튼 간에 여기서 그 다른 문제의 경우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최근 그의 유해 봉합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문제 제시된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건데 그 홍범도 장군님이라고 있어요. 이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 봉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역사적 이슈를 반영하거든요. 여기도 여기 나온 이 김해대성동에서 발굴된 이 목걸이 있거든요. 이 목걸이도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런 가야 발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최근 정부랑 관련된 거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한능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근 역사적 이슈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당연히 현 정부가 하는 그거랑 관련된 걸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그 역사 관련된 사업 같은 것도 연계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이걸 알아두면은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은 된다는 거죠. 뭐 답을 궁금하다면 말씀드리면 답 같은 경우엔 여기서 3번이랑 여기서 뭐 정답이 5번이니까 이거 참고해 두시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지금 정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이 뭐 이제 앞으로 뭐 정부를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정부가 되더라도 사실 이런 출제 경향이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라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원래 한능검의 출제 경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좀 더 알맞은 기출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 공부와 실전 접근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개념을 회독한 이후에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